빚이라는 건 채권자들이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이 갚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인 관련된 사건들은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연 17만 명을 신청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법인은 연 합쳐봐야 한 3천 건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아무리 유튜브 찍으면 많이 보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어쨌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 회생 파산 상담은 직원들이 일절 안 합니다. 제가 다 해요. 제가. 다른 변호사도 안 해. 사실은 이게 그래요. 사장이 영업을 넘긴다는 게 되게 부담이 돼요. 저는 또 이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찍은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법인 관련 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좀 리뉴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25년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법인 파산과 폐업은 정말 다른 어떤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사람이라고 볼게요. 법인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법인이 지고 있는 빚이랑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겠죠. 근데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못 갚는 거죠. 뭐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누가 갚아요, 그거를. 법인이 뭐 무슨 상속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법인 파산은 그냥 법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이 그냥 다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못 갚는 건 뭐 죽었는데 어쩌겠어요. 그거예요, 법인 파산은. 폐업은 뭐냐면 법인이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직장을 잃은 거, 실직을 한 거야. 아니 병에 걸렸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빚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추심을 당하니까 통장도 묶여 있고 직원 월급 줄 돈도 없고 그럼 뭐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야, 우리 회사 더 이상 이제 운영 못 하겠다. 우리 이제 폐업하겠다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을 진 다음에 직장을 잃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아니죠. 갚아야죠. 아니, 내가 직장을 잃은 거랑 채권자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법인의 폐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산은 법인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일단 법인이는 재산을 다 갚고 남는 거는 뭐 안 갚아도 된다. 파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폐업은 채권 채무 관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그냥 반납하고 더 이상 세금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빚은 살아있고. 이게 법인 파산과 폐업의 되게 쉽게 설명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이상한 데서 뭐 이상한 정보를 들어와가지고 변호사님 내가 어디서 봤는데 3년인가 뭐 5년인가만 지나면은 그럼 뭐 법인도 그냥 없어지고 빚도 안 갚아도 된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상법에 보면 휴면 회사의 해산 이런 게 있어요. 휴면 회사가 해산 간주를 하고 3년 동안 법인의 어떤 그 영업 활동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등기 말소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있어. 주소지를 우리 집으로 해놓으면은 집에 우편물이 막 날라오니까 가족들이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시골에 그냥 주소만 해놨어. 근데 거기 이제 동네 이장님이나 뭐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 여기 안 사네? 그래가지고 직권으로 주민등록증 없애버렸어요. 그럼 빚 안 갚아도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인이라는 게 등기가 되고 5년이 지나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뭐 이사에 뭐 연임을 할 거냐, 뭐 중임을 할 거냐, 이사를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도 막 신고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등기도 변경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한 거예요. 안 해가지고 그냥 이 법에 따라서 해상 간주가 돼버리고 해상 간주된 이후에 뭐 등기를 새롭게 뭐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영업 중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몽환히 3년 동안 있으면은 없어지는 사람하고 말소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빚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라는 건 채권자들이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이 갚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쭤보시는 게 아니 의사 뭐 변호사는 네이버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봤는데 아니 뭐 저 세금도 뭐 3년이면 없어지고 뭐 5년이면 없어지고 이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멸시효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찍어드렸어요. 이 개인회생 하면서 일단 보세요. 소멸시효라는 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났어. 뭐 1년 뒤에 갚으라고 그랬는데 얘가 안 갚았어. 그럼 5년 정도 상사는 5년 그 다음 일반 채권을 10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공사대금을 3년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소멸시효가 지나면은 더 이상 달라고 못한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대표님 누구 돈 빌려줬어.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아. 그러면 5년 동안 가만히 계실 거예요? 3년 동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세무서는, 은행은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소멸시효가 도과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이제 법률 용어들을 쓰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채권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간단한 지급 명령 아니면 소송을 걸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시효를 10년씩 연장시키고 압류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를 아주 간단하게 다 중단시키거나 10년짜리를 연장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다, 세금의 소멸시효가 지난다? 뭐 세무서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야지. 이 일반 채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인의 빚이 많은데, 이거 폐업만 하고 그냥 납두면 해결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돈도 없고, 해결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면은 그냥 계속 불편하게. 여러분들이 법인 대표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모든 추심은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이제 주사무소는 없어졌잖아요. 폐업한 이 사무실 주소지를 빼줘야 되니까 어딘가에 그냥 놔뒀을 거고 거기로 계속 뭐가 날아가고 대표님한테 전화하는데 안 받고 오늘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도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살고 싶다. 뭐 빚이 있든 말든 뭐 난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폐업이 법인 파산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법인의 빚을 안 갚아도 그냥 뭐 곧 없어진다는 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한테 그죠? 근데 폐암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수술하셔야죠. 저 같은 변호사한테 변호사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회생으로 정리하거나 파산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빚을 없애야 되겠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법인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대표님들 중에 우리 회사는 빚도 많이 없는데 굳이 뭐 이 파산을 뭐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법인 파산들이 사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중에 빚이 제일 많은 회사는 1,300억짜리 회사를 지금 파산을 시키고 있고 빚이 제일 적은 회사는 9천만 원짜리 회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 중에는 제일 빚이 적은 회사가 7천만 원짜리. 사실 법인 파산 비용은 뭐 변호사님마다 부르는 비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렇게 뭐 비싸게 부르지 않거든요. 법인 파산은 되게 좀 싼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법인 파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받으면 좋겠죠. 저희도 뭐 돈 많은 회사가 돈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뭐 돈 많은 회사가 무슨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회사에서 그냥 적절한 수입료만 받고 처리해 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예납금만 최하가 500이 들어가니까 변호사 비용도 그에 준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돈 때문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인생에서 있잖아요. 대표님들도 지금 막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7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그 회사들은 왜 법인 파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파산으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지 이거를 내가 계속 막 무슨 추심을 받고 불안해하고 네이버 맨날 찾아보고 그때 가면 또 변호사한테 뭘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정리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대리인이 옆에서 다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법인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세출발기금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꼼꼼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요 다음으로 법인 회생하고 파산이 뭐가 다른지 좀 실무적으로 이슈되는 부분들만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